이번에는 인터넷 게임 장애, 인터넷 게이밍 디스오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또는 전자게임 기기를 이용해서 전 세계의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장애, 인터넷 게이밍 디스오더는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분류 ICD-11 상에서 정신질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장애에 대한 예방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게임 장애의 증상으로는 첫 번째, 게임에 몰두해서 시간 가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밤 늦게까지 게임하느라 시간 가는지를 모른다든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을 하면서 게임 생각을 하면서 보내고 다른 거에는 신경 쓰지 않고 게임에 푹 빠져 있다. 이와 같은 몰두의 증상이고, 두 번째는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게임을 못하거나 줄이면 금단 증상으로 초조, 불안, 짜증, 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엄마, 아빠 등이 게임을 못하게 하면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난다. 즉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성인데, 처음에는 온라인 게임을 1시간 했을 때도 만족하고 재미있었는데 날이 갈수록 1시간으로는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고 2시간, 3시간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고, 처음에 느꼈던 그러한 만족감을 느끼려면 내성이 생겨서 훨씬 더 오래 게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게임 이외의 다른 활동에 대한 흥미가 사라져서 취미 활동도 하지 않게 되고 다른 오락 등에 대한 관심도 없어졌다. 다음에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본인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여러 차례 게임을 줄이거나 끊으려고 했지만 게임을 줄이거나 끊으려고 하는 조절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 먹고도 다시 게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증상은 공부하는데 또는 일에 지장이 있고 가족들과 게임 때문에 마찰이 있고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수면 부족이 있는데도 게임을 계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게임 시간을 거짓말로 적게 한다고 줄여서 말한다. 다른 사람이 모르게 게임을 한다는 기만, 디셉션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현실 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데 만족스럽지 않은 현실 생활을 잊기 위해서 또는 현실에서 느끼는 불행한 느낌을 줄이기 위해서 또는 지금보다 기분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부정적 기분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게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게임을 하느라고 숙제나 약속 등을 하지 못해서 학업 성적이나 업무 능력에 크게 문제가 일어나고 게임 때문에 가족관계 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갈등, 컨플릭트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몰두한다, 게임을 하지 못하면 불안, 슬픔, 짜증 등의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같은 만족을 획득하기 위해서 인터넷 게임량을 증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줄이거나 중단하려고 하는데 조절을 실패하고 계속 게임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전에 했던 취미나 오락 등에 관심을 상실하게 되고 여러 가지 심리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인터넷 게임을 계속하고 있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의 게임 이용량을 줄이거나 게임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현실에서 느끼는 무기력감이나 불안, 죄책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거나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인터넷 게임을 한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인터넷 게임 때문에 학업, 일,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위험에 처하게 되거나 상실하게 되는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터넷 게임 장애는 1년 안에 지금 말씀드렸던 진단 기준 중에 5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으면 인터넷 게임 장애로 진단될 수 있고, 여기에는 인터넷 게임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자장치에서의 게임이 포함됩니다. 인터넷 게임 장애는 얼마나 흔할까요? 유병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게임 장애의 유병률은 2%에서 3% 정도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게임 장애는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약 2.5배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 연구에 따르면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게임 중독률은 전 세계 인터넷 게임 장애의 유병률보다 훨씬 높아서 약 9%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하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훨씬 더 인터넷 게임 장애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장애 발병의 위험 인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게임에 노출됐다고 누구나 인터넷 게임 장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담배를 피웠다고 누구나 폐암에 걸리는 게 아닌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인터넷 게임 장애 발병에 여러 가지 위험 인자가 있습니다만 기저질환으로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인터넷 게임 장애로 발병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인터넷 게임에 대해서 부모가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자녀가 인터넷 게임 장애가 될 위험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인터넷 게임에 학령기 전에 노출되었을 때 이후에 인터넷 게임 장애가 발병될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24개월 이전에는 인터넷 등을 포함한 모든 미디어에 대한 노출을 하지 않는 것이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고 돌 전에 인터넷 게임에 노출된다거나 24개월 이전에 인터넷 게임에 노출되었을 때 이와 같이 이후에 인터넷 게임 장애로 발병될 위험이 훨씬 더 높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장애는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게임을 하면 우선은 학업이나 직업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가족 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게임 장애가 있을 때 폭력적이거나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사고나 부상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 온라인 괴롭힘 등의 대상이 되거나 가해자가 될 위험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장애는 여러 가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을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이러한 인터넷 게임 장애가 발생하면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 등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오랫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운동 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근골격계의 문제 그리고 수면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장애가 있을 경우에 이것은 도박이나 약물 중독과 같이 다른 중독에서 흔히 나타나는 뇌의 변화의 상당 부분이 인터넷 게임 장애에서도 나타납니다. 즉 인터넷 게임 등을 통해서 어떠한 즐거움 등의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매개하는 보상 메커니즘과 관련된 뇌의 영역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충동을 조절하는 영역의 활동성이 감소되고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영역의 활동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 기능 또는 동기부여 보상 등과 관련된 뇌 네트워크의 기능적인 연결성의 감소만이 아니라 뇌의 백질과 회백질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게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년 내에 9가지의 인터넷 게임 증상 중에서 5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면 인터넷 게임 장애로 진단할 수 있고 정신질환의 하나로 분류됩니다. 인터넷 게임의 유병률은 전 세계에서 약 2 내지 3%로 알려져 있고 남성이 여성에서 2.5배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에서는 인터넷 게임 장애 유병률이 더 높게 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인터넷 게임 장애의 발병의 위험 인자로는 ADHD가 있거나 부모가 인터넷 게임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경우 그리고 학령기 이전에 인터넷 게임에 노출되는 경우 등이 인터넷 게임 장애 발병의 위험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게임 장애가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학업 또는 직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가족 관계에서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장애가 치료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에 학업이나 직업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장애가 지속이 되는 경우에 폭력적이거나 범죄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사고와 부상 그리고 온라인상에서의 괴롭힘 등에 연루될 가능성도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인터넷 게임 장애가 지속이 될 경우에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불안 장애 그리고 인터넷 게임뿐만이 아니라 약물 중독 등에 노출될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 육체적인 건강에도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터넷 게임 장애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